그러면 일단은 등업 신청에 저희 카페에 들어가셔서 등업 신청 요렇게 해 주시면요. 제가 등업 신청해 드리면요. 모든 자료 보실 수 있고요. 네, 등업 신청해 드리고요. 시립대 교복리는 제가 예전에도 본 것 같은데 글이 올라왔던 걸 본 것 같은데. 참외 맛있죠. 음 됐을까요? 된 것 같은데요. 자, 저랑 이제 앞으로 약간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암호를 하나 정할게요. 제가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등업 신청을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등업 신청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메시지에다 1을 남겨 주세요. 매번 뭐 글을 남기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완료되면 제가 인제 수업 시간에 예제를 많이 내 드릴 거예요. 그럼 예제를 하시고 풀으시면 그냥 1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하고 저랑 어떻게 뭐 다 되시면 제가 "2 남겨 주세요." 하면 2 남겨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원하는 거 1 남겨 주시면요. 제가 수업에 예제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으면 1 남겨 주세요. 이해되셨으면 1 남겨 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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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음. 지금 운전 중이신 분은요. 지금 이동 중이신 분은 굳이 답변 안 남기셔도 돼요. 명호 씨 힘들게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음.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 달 동안 수업을 할 건데요. 한 달 동안 수업하는 모든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 안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신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에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에 만들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저는 이 드라이브에 C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폴더를 하나씩 다 만들어 주세요. 이 폴더에다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파일들을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녹화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수업을 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 2022라는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그거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잠깐만요. 비주얼 스튜디오 왜 이렇게 못 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어.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설치 안 되신 분은 설치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설치가 되신 상태거든요. 그런데 VOD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요. 시언어 교환에 가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22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서 구글 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설치하는 다운로드 설치 요거 선택해 주시면요.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커뮤니티 버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커뮤니티 버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다운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하는 부분에서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치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설치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고요. 계정이 없으셔도 한 달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혹시 계정을 만드시게 되면 평생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정이 없는 경우는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요. 귀찮으시면 그냥
나중에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로그인인 시 30일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로그인 버튼 눌러서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시작 눌러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치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시연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할 수 있는 폴더를 다 하나씩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만들어 주실 거냐면 C 프로그래밍이라고 줄까요? 이렇게 줄 거고요. 여기 로케이션 부분을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부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의 C 워크스페이스에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 건데요. 한 달 동안 저랑 수업하시면서 저장할 폴더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의 C 워크스페이스에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 요거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만들기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프로젝트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솔루션 탐색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없으신 분들은요. 없어지거나 이러시면 얘네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보기 가시면 다 있습니다. 보기라는 메뉴에 다 있고요. 보기 메뉴에 보시면 필요한 거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거 클릭하시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제목 표시줄이라고 있는 애 있죠. 요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을 잡고요. 원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하시는 부분으로 바꾸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색깔이 변하는 위치에다 아무 데나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위치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편해서 오른쪽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하셨으면 요 화살표 모양이 됐을 때 요 화살표 모양 있죠? 화살표 모양이 됐을 때 요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크기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하기 위한 요거 툴이니깐요.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것만 제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요. 지금부터 우리의 첫 번째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요, 챕터별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카페 가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시언어 교환과 시언어 코드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두 개. 두 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시언어 교환은 설명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어떤 이런 설명들을 여기에다 써 놓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하는 코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부분에 보시면요. 그날 배웠던 코드들이 여기에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챕터별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챕터별로 저장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소스 파일을 클릭을 해 주시고 소스 파일을 클릭을 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새 필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필터라는 용어는 그냥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더를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뉴 필터라고 하면서 여기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 챕터이기 때문에 챕터 01이라고 줄 거고 시 언어 시작하기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챕터 01 시언어 시작하기. 다 되셨으면요. 빈 공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이름을 잘못 만드셨을 때는요.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 펑션 키 중에서 F2 키 있죠? F2 키를 눌러서 바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 키를 만들어서요. F2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챕터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시언어 시작하기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챕터 1에서 배우는 모든 파일들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파일을 집어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기 챕터에서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 다시 요 필터에서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 자,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혹시요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모든 템플릿 표시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간략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거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C++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시고 이름을 주시는데 제가 접두어로 뭐 EX01, 02, 03 이런 식으로 줄 텐데요. 첫 번째 파일이기 때문에 예제의 이젠플에 01번째 이젠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름은 시언어 시작하기라고 주도록 할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확장자입니다. 확장자를요. .c로 주셔야 돼요. .c로. 자, 이때요. 확장자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C++ 파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장자가 C++ 이라고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c 파일과 .cpp 파일은요. 완전히 언어가 다른 파일입니다. 때문에 둘이 호환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시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확장자를 임의적으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C 언어 확장자는 .c고 C++의 확장자가 .cpp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공부를 하기 위해서 .c라는 확장자를 준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C 언어 시작하기 .c라는 애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1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여기까지 되신 분은 1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되신 분은 1. 네, 명우 씨는 제가 명우 씨는 잠깐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C 언어입니다. C 언어는요, 무슨 언어라고 보시면 되냐면 함수를 만드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요.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언어가 C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요. 반드시 필요한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냐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이라는 함수는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거는요.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함수가 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만약에 메인이 2개예요.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즉
메인은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어야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또 혹시 메인이 없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함수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에러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메인 함수는 딱 몇 개만 존재해야 되냐? 한 개만 존재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함수가 뭐가 있냐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메인이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는 처음 시작하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메인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함수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거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불렀냐면 마법 상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인풋을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게 함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마법 상자가 하는 일이 x 더하기 2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인풋으로 x가 2가 들어왔다라고 한번 해 봐요. 그럼 아웃풋은 뭐가 되죠? 4가 되죠. 인풋으로 x가 12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웃풋은 뭐가 되죠? 14가 됩니다. 즉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게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풋의 아웃풋이 요 마법 상자의 요 통을 통과하게 되면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함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풋은 어디 안에다 집어넣냐면요. 바로 이 소가로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소가로 안에 집어넣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입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메인 함수는요. 입력이 없이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입력이 비어 있다라고 써주셔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보이드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입력해서 집어넣는 게 비어 있어. 즉 여기 있는 입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보이드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이드로 입력이 없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 마법 상자에서 하는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법 상자가 하는 요 일 있죠. 이 일을 어디에다 넣어주시면 되냐면 중괄호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중괄호가 의미하는 건 이 마법 상자가 하는 일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메인이라는 함수의 마법 상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행할 거야 라고 명령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언어에 따라서 이 중괄호를요. 함수 뒤에 이렇게 붙이는 언어들이 있고요. 함수 아래에 이렇게 붙이는 언어들이 있는데 시언어 같은 언어는 관행상 그러니까 컨벤션상 함수 아래에다 중괄호를 붙이는 게 관행입니다. 즉 여기에다 붙인다라고 해서 오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에다 붙이는 걸 일반적인 C 프로그래밍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입력이 없는 상태로 메인 함수를 만드는데 메인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할 거야 라고 코드를 짠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에서 이제 출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출력은 어디 다음에 써 주셔야 되냐면 출력은요. 지금 입력은 없는 상태죠. 자, 출력은요. 반드시 어떤 구문 다음에 출력을 써 주시는 거냐면 return 다음에 출력을 써 줍니다. 그래서 return이 바로 요 출력이 내보내는 여기 있죠. 출력이 내보내는 여기가 바로 retur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여기가 바로 return이라는 구문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시언어 표준안 중에서 안시시 표준안이라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 표준안에 의거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인 함수의 return은요. 0으로 해주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0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메인의 리턴은 0을 써줘 라고 표준안에 의거해서요. 우리가 메인 함수의 리턴 값은 즉 출력하는 내보내는 값은 뭐라고 써주시는 거냐? 0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return 0이라는 건 뭐야? 이 마법 상자에서 뽑아내는 값이 0이야 라는 거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기에서 출력해서 나오는 값이 뭐다? 출력해서 나오는 값이
0이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출력해서 나오는 값이 0이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C 언어는요. 모든 명령이 끝나게 되면 그 명령의 끝에 세미콜론을 쓰게 됩니다. 세미콜론을 명령의 끝에 써주셔야 되는데요. 명령 끝에 세미콜론을 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반드시 모든 명령이 끝날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써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0을 뽑아내면서 끝난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0은요,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의 값과 실수의 값과 문자의 값이 있는데 0 같은 경우는 정수의 값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출력해서 내보내는 값이 정수야라는 의미로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int라고 써주게 되는데요. 이 int는요, 인테저의 약자입니다. 인테저라는 정수라는 뜻의 약자고요. 이 int를 써주게 되면 이건 뭐냐면 출력하는 이 값의 타입이 int야라고 알려주게 되는데요. 지금 출력하는 값이 0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int다라고 써주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값이 3.14야. 그러면 실수죠. 얘는 정수가 아니라 실수죠. 그럴 때는 여기에다 뭐라고 써줄 거냐면 더블이라고 써주게 될 건데요. 안시시 표준안에 의거하면 메인 함수의 리턴 값은 0이 되길 바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0이라고 써줘야 되고 0은 정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int라고 써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드디어 첫 번째 함수를 만들게 됐는데요. 자, 이런 메인이라는 함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입력은 없고 출력은 0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부작 하는 뭔가의 명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명령을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명령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명령을 쓸 때는요. 자, 출력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print입니다. print f. 요 f를 하나 써주세요. f.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얘는 뭐의 약자냐면 포맷의 약자입니다. 포맷의 이 F자를 따서 출력하는데 포맷에 맞게 출력하겠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얘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함수라고 했고요. 함수는요 반드시 소괄호를 가져야 되고요. 명령의 끝은 뭘로 끝난다?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요. 출력을 담당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큰 따옴표 내에 있는 이 내용을요.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부터 큰 따옴표까지 이 사이의 내용을 출력해 주는 함수인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하나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출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큰 따옴표가 시작이고 출력의 시작이고 뒤에 있는 큰 따옴표가 출력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만의 첫 번째 코드가 작성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코드를 작성을 했어. 이름은 뭐라고 했냐면 EX01 시연어 시작하기 점 C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는요. 기계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코드로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만이 알아볼 수 있는 코드고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코드를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코드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인도 사람이 있어요.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몰라. 그러면 내가 내 말을 막 했어. 근데 내 말을 모르는 인도 사람이 알아들으려면 이 중간에 뭐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번역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할 때 번역을 해 주죠. 그럼 얘가 이렇게 듣고서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해 주는 요 역할을 번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언어는 인간만 알아보고 기계 언어는 기계만 알아봅니다. 서로의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해 주는 애가 필요한데요. 그걸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컴파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컴파일을 하는 애가 바로 뭐냐? 컴파일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파일러를 뭐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라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번역가도요. 단 한 사람만 존재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C 언어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이 번역가도요. 단 하나의 기계만 요 번역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툴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건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이 프로그램은 다 똑같은데 요 사용하는 툴의 사용법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기계 언어로 번역하는 게 컴파일 작업이고 이 컴파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툴이 뭐다? 비주얼 스튜디오 2022다. 일단은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언어 .c 파일을 만든 거를 기계 언어로 바꾸게 되는데 그 파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번역 작업이 끝나면 뭐가 되냐?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번역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번역하는 작업은 빌드에 가보시면요. 컴파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쵸? 번역하는 작업인데요. 컴파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린트 F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뜨게 되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요. 뭐라고 뜨냐면 프린트 F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C 언어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뭐를 추가해 주셔야 되냐면 헤더 파일이라는 애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마음대로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의 정의가 된 파일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위에다 샵을 붙이고요. 그런 다음에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include를 써주세요.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include를 써주시고요. 자, 어떤 파일을 포함을 할 거냐? 요 앵글 브라켓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스탠다드 io.h라는 요건 정해진 거니까 스펠링 한 개라도 다르면 안 돼요. 똑같이 쓰셔야 되고요. 요 std input output 헤더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게 되면요. 프린트 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아까 전에 컴파일을 실패를 했죠. 코드가 틀리면 컴파일을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드를 수정했으니 다시 한번 빌드에 가서 컴파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 성공이 뜨게 되는 거고요. 성공이 돼야지만 뭐가 된 거냐? 인간의 언어를 기계의 언어로, 즉 우리의 인간의 언어 .c 파일을요. 무슨 언어로 바꾸게 돼요? 기계의 언어 오브젝트 파일로 바꾸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계어로 번역하게 되면요. 이 기계어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010의 조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이라고 쓰면 이 메인이라는 애가 이 0101의 조합으로 코드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기계가 알아볼 수는 있으나 실행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컴파일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작업은 뭐가 되냐? 그냥 기계어 번역 작업인데요. 얘를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무슨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냐? 실행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잘 아시는 exe 파일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링킹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링킹을 하셔야지만 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링킹 명령이 따로 없어요. 컴파일하고 링킹이랑 하나로 합쳐서 어떤 명령이 존재하냐면 빌드라는
명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컴파일 따로 링킹 따로 없고 그냥 바로 빌드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빌드에서 보시면 솔루션 빌드라고 보이시죠? 솔루션 빌드. 자, 이 솔루션 빌드를 선택해 주시면요. 여기에서 뭐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exe 파일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으로 exe 파일이 생기게 되고요. 음, 나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좀 잘못 썼나 봐요. C 프로그래로 썼네요. 그쵸? 그 램인데. 아, 눈이 침침해. C 프로그램 막 이렇게 썼고요. 자, exe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뭐까지 만들어진 거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파일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만 하면 되냐?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빌드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디버그에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단축키 하나 외워둘게요.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깐요. 요거 하나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F5를 누르시면요. 요 콘솔 창이 하나 뜨게 되면서 헬로 월드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안 뜨신 분들은요. 여기에 틀린 글씨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빨리 고치시고 다시 한번 빌드에서 디버그에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로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헬로 월드가 뜨신 분은요. 여기에다가 1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까지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바로 빌드에서 많은 학생분들이 그냥 디버그에서 컨트롤 F5로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뭐 포인터 부분 배우고 코드가 복잡해지면 그냥 바로 이렇게 실행하다가 코드가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빌드하신 다음에 실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빌드가 단축키가 F7이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저랑 단축키 다르지 않으세요? 뭐 컨트롤 시프트 뭐였더라?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게 저랑 다르지 않으세요? 다르죠? 다를 거야. 다르시죠? 아니요? 여기 옆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다 F7이세요? F7이야? 진짜요? 컨트롤 시프트 B로 보통 되어 있는데. 간호 씨는 왜 F7이지? 기본적으로 설치하면요. 컨트롤 시프트 B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단축키를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이 빌드 작업을 너무너무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매번 단축키가 복잡하면 힘드니까 요 단축키를 좀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은요. 도구에 가셔서 옵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서 옵션. 자, 도구에서 옵션에 가시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환경이라고 있어요. 프로젝트 솔루션 이거 말고 일반 말고 환경. 보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환경을 바꿀 거냐면 키보드에 대한 환경을 바꿀 거고요. 그럼 키보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키보드. 환경에서 키보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명령 표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디까지만 써주시냐면 솔루션 점 빌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빌. 아니다. 빌드 점 솔까지만 써볼까요? 빌드 점 솔. 자, 빌드 점 솔까지 쓰시게 되면요. 요렇게 내리시다 보면 요거 있어요. 빌드 점 솔루션 빌드라는 애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만들어진 단축키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단축키를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빌드 점 솔루션 빌드를 선택하시고 제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단축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축키를 쓰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가기 키 누르기 있는데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펑션 키 있죠? F7. 요거 F7을 이거 F1, F2, F3, F 누르고 7 누르고 키 2개 누르시는 게 아니라 펑션 키 F7로 실행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F7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되셨으면 할당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F7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갔나요? 응. 들어갔으면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에서 요 F7 요렇게 변경된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빌드랑 실행을 계속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여기 메뉴에 오지 않고요. 단축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할 때는 F7을 누르도록 할 거고요. 솔루션 빌드할 때는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프린트F로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코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될 텐데 여러분들 코드가 반복될 때 프린트F를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요. 절대로 코드 실력 안 늡니다. 어차피 코드는 체화되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순간 그냥 코딩이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다 코딩 손으로 쓰셔야 되고요. 저 여러분들 제가 이거 100만 번도 넘게 썼겠죠, 프린트F를. 그래도 저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그대로 씁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복사하면 여러분들도 복사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복사하지 않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쓰는데 여러분들이 복사하면 제가 굉장히 서글프겠죠. 그쵸? 여러분들도 복사하지 마시고 그대로 써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배, 귤 이렇게 써 보도록 할 거고요. 모든 명령의 끝은 뭘로 끝난다? 세미콜론. 이렇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요, 가는 씨. 자, 이렇게 됐으면 F7로 빌드 하시고요. 빌드 하시면 exe 파일까지 컴파일하고 링킹 작업이 끝나서 잘 되는 거 보시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는 컨트롤 F5로 제가 이제 메뉴 가지 않을게요. 컨트롤 F5로 실행을 해 주시면요. 사과, 배, 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요. 내가 아직 네, 제가 지금까지는 줌을 항상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할당해 주는 줌에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만 딱 들어가서 쓰다가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줌을 이렇게 뭐 하나 뚫었거든요. 뚫었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직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어. 혹시 뭔가 문제 있으면 좀 말을 해 주세요. 뭐가 잘 안 보이거나 뭐 화면 공유가 잘 안 되거나 소리가 안 들리거나 막 이러면 바로바로 말해 줘야 돼요. 제가 아직 이 툴에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모르고 막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막 "수업을 혼자 하고 있다.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알려 줘야 돼요. 알겠죠? "나 지금 녹화는 되고 있겠지?" 막 그러면서.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헬로 월드 사과 배귤이 한 줄에 나왔죠?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그냥 따로 쓰면 자동으로 줄바꿈 되는지 아는데요. printf라는 이 함수는 줄바꿈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10 줄을 바꾸고 싶어. 근데 여기에다 10, 2, 3, 4, 5, 6, 7, 8, 9, 10 10 개를 쓴다고 해 봐. 100 줄일 때 100 번을 쓴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코드 제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코드를 뭐 100 줄을 띄게 해서 100 줄의 라인을 띈다라고 하면 코드상의 제어가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문자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자를 escape sequence라고 부르게 됩니다. escape sequence는요. 무조건 역슬러시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역슬러시야. 역슬러시 n이라고 쓰면요. 얘는 new line이라는 네 약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라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역슬러시 n인데요. 이 역슬러시는요. 키보드에 보시면 이 원표시 있죠. 이렇게 얘가 역슬러시입니다. 그런데 역슬러시 이거 딱 눌렀을 때 저처럼 요렇게 써지는 글꼴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여지는 글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든 둘 다 뭐예요? 역슬러시예요. 둘 다 역슬러시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도 되고 이렇게 보여도 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글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꼴에 따라서 역슬러시가 원화 표시로 되는 역슬러시가 있고 정말 역슬러시 모양으로 되는 역슬러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글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글꼴 바꾸고 싶으신 분은요. 다시 한번 환경 설정 한번 가볼게요. 도구에 가셔서 옵션 도구에서 옵션. 속도 괜찮으실까요? 속도 빠르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도구에서 옵션. 자,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는 뭐를 글꼴에 대해서 바꾸고 싶죠? 그럼 환경에서 글꼴. 그럼 제 글꼴은 누시다 콘솔체인데요. 이 글꼴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꼴에 따라서 역슬러시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한글 글꼴 뭐 궁서체 뭐 이런 것들 선택을 하시면 역슬러시가 원화 표시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누시다 콘솔체로 이렇게 바꿨고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지게 되고요. 글꼴 크기 바꾸실 때는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이렇게 움직이시면요. 작아지고 커지고 컨트롤 키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되니깐요. 요거 움직이면서 글꼴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슬러시 n 한 번당 줄바꿈 한 번인데요. 자, 빌드 F7로 해 보고요. 그리고 컨트롤 F5로 실행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헬로 월드 줄바꿈 사과 배귤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줄바꿈을 제가 몇 개 더 추가해 볼게요. 헬로 다음에도 줄바꿈을 해 보고 W 다음에도 줄바꿈을 두 번 해 보도록 해볼 거고요. F7 누르시고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 파일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고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요. 역슬러시 n이 들어간 자리에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슬러시 n 한 번당 줄바꿈 한 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줄바꿈을 한번 배워 봤고요. 자, 사과, 배귤 다음에 줄바꿈 한번 넣어 보고요. 자, 프린트F로 이번에는요. 애플이라고 주고 피얼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오렌지라고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바꿈까지 줘 가지고요. 자, 요렇게 나오도록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요. 얘네들을 탭으로 띄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과 다음에 탭 한번 띄워 보고요. 배 다음에도 탭을 한번 띄워 보고요. 애플 다음에도 탭을 띄워 보고
피할 다음에도 탭을 띄어 본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탭을 10번 띈다라고 해서 10번 이렇게 띄고 100번 띈다라고 해서 100번 이런 식으로 띄게 되면 코드의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의 제어가 불가능하니까 줄바꿈을 할 때는 escape 시퀀스로 역슬러시 n을 썼죠. 탭을 쓸 때는 뭐를 쓰셔야 되냐? 역슬러시 t입니다. 역슬러시 t 한 번당 탭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사과 다음에 탭을 띄고 배 다음에 탭을 띄고요. 애플 다음에 탭을 띄고요. 피얼 다음에 탭을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7 누르고요.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자, 사과에서 탭을 띄었고 애플에서 탭을 띄었어요. 그럼 여기서 탭을 띄었다는 거고 여기서 탭을 띄었다는 건데 여기에서 떨어진 공간 좀 한번 봐 보실래요? 얘랑 얘랑 떨어진 크기가 달라요. 배에서 탭을 띄고 피얼에서도 탭을 띄었는데 얘랑 얘랑 떨어진 크기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탭을 쓰면 4 칸이나 8 칸씩 절대적인 거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탭을 뗐더니 지 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탭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이 창을 무슨 창이라고 부르냐면 콘솔 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콘솔 창은요. 한 줄에 한 한 줄에 이렇게 한 줄에 80 글자가 들어가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에 80 글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줄에 80 글자라는 건 뭐냐면 영어나 숫자로는 80 글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글로는 몇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냐면 40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한글로는 40 글자, 한 줄에 한글로는 40 글자, 영어나 숫자로는 80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콘솔 창은요. 이미 택 구간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데 몇 칸씩 떨어지게 나눠져 있냐면 8 칸씩 떨어지게 나눠져 있습니다. 맞죠? 잘 그리죠? 직선 잘 그리죠? 그러니까 택 구간이 몇 개로 10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택 구간은 한 칸에 몇 칸씩 들어가게 돼 있냐면 8 글자씩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8 글자씩. 8 글자씩 몇 구간으로 나눠진 거예요. 10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를 입력을 하면 얘는 4 칸을 차지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탭을 띄게 되면 절대적인 거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탭 구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몇 칸이 떨어질까요? 4 칸이 떨어지는 거야. 애플에서 탭을 띄게 되면 5 글자를 입력받고 탭을 띄니까 3 칸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배 다음에는 6 칸, 피열 다음에는 4 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을 쓴 다음에 탭을 띄게 되면 이때는 몇 칸이 떨어질까요? 한 칸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1, 2, 3, 4, 5, 6, 7, 8까지 입력받으신 다음에 탭을 띄게 되면 이때는 몇 칸이 떨어지게 될까요? 8 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슬러시 t라는 거는요. 상대적인 거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최소 한 칸부터 최대 몇 칸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8 칸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택까지 배워 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택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요. 1 남겨 주세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해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은 1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할 거거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8시 8 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오세요.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아, 미안해. 나 지금 자, 여기에서 인제 시연어 시작하기 파일을 이제 이 다 끝났고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챕터 01 에서 아, 나 지금 카라멜을 하나 먹었는데 카라멜이 막 이빨에 붙어 가지고 죄송해요. 시연을 시작하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서 새 항목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EX01이라고 주시고 자, 이번에는요. 판매 결과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결과 시 어떡해. 자, 추가 눌러 주시고요. 자, 메인을 만들어야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깐요. int main return zero라고 하고요. 여기 보이드는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 두면요.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안 쓰실 수도 있고 보이드라고 정확히 써 주실 수도 있고요. 가장 위에는 샵 include stdio.h라고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신 분은 F7 눌러서 빌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빌드를 하시면요. 여기에 오류가 2개 같던 걸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2개 났죠? 그런데 오류 메시지를 봤더니 뭐라고 뜨냐면요. 여러 번 정의된 기호가 있습니다. 메인이 시언어 시작하기 오브젝트에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실행 파일은 이 프로젝트에서 딱 하나만 생기게 됩니다. 프로젝트당 실행 파일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봤더니 시언어 시작하기에도 메인 함수가 있고요. 판매 결과점 C에도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이 프로젝트에 몇 개가 존재하는 거죠? 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습하는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같은 프로젝트 안에 넣게 되긴 하는데 사실 얘네들의 파일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습이 끝난 파일은 이제 빌드할 때 그러니까 링킹할 때는 이 파일은 제외를 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EX01 파일을요.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에 가셔 가지고요. 여기에서 빌드에서 제외라고 뜨는 애가 있죠. 이 빌드에서 제외 부분을 예라고 해 주세요. 빌드에서 제외. 예. 해 주시고 적용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여기에서 아까는 없었던 빨간색 빼기 표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빌드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얘는 실행할 때 제외가 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F7 눌러서 빌드 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는 생겼던 오류 메시지가 에러 메시지가 없게 되는데요. 메인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수업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렇게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요. 이와 비슷한 문제를 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요. 이 문제를 풀고 다 푸시면 1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 건데요. 앞에 있는 실행 파일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짜시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다 되신 분은 1 남겨주세요. 우리 누가 빨리 하나 이런 대회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이게 딱 결과물을 뽑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체화되는 데 목적을 두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짜 보시는 것만이 본인께 될 수 있으니깐요. 속도 다른 사람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본인 페이스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코딩을 하다가 중간에서 끊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끊으면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못하신 예제들은요. 파일별로 저장을 해 놓은 상태니까 못한 예제는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완성해 놓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여러분들 비디오 킨 거 보고 싶은데 지금 이 목록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있어. 잠깐만. 왜 텍스트로만 나오지? 잠깐만요. 비디오. 음. 희한하다. 이게 세팅이 회사에서 해 주는 건 딱 됐는데.
되시면 1 남겨 주세요. 네네. 관호 씨 말씀하세요. 소리 키시고 소리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걸로 말씀하시면 돼요. 아 이게 컨트롤 F5가 만약에 오류가 없을 때는 바로 실행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F7을 할 때 문제가 좀 있는데도 워밍인 경우 그냥 넘어가고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실은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냥 경고를 무시한 채 실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경고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 뒤에 포인터 부분 같은 거 배우게 됐을 때 코드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디버그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디버그를" 뭐 이런 식의 막 메시지가 뜨고 그럴 때요. F7을 누르고 정확하게 오류를 고치고 가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그런 문제를 뭐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코드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코드였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실행을 하니까 더 안 됐던 거고요. 사실은 F7을 눌러서 모든 오류를 고치고 나서 실행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뭐 F7을 하고 원래 되는 코드를 뭐 되면 문제가 없고요. 원래 안 되는 코드인데 막 강제적으로 실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돌아가면 안 됐던 코드였던 거죠. 네. 질문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쪼끔 배우셨던 분하고 안 배우셨던 분하고 좀 이 속도 차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좀 해본 결과 이게 한 일 주일 길어야 일 주일 정도면 많이 차이 나고요. 그 정도 지나면 인제 다 비슷비슷하게 다 못 비슷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쪼끔 늦다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남 페이스에 너무 휘말리지 마시고요. 본인 페이스대로 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럼 그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결과점 C는요. 오른쪽 버튼 가서 속성 가서 빌드에서 제외를 예 시켜 주시고요. 다른 분들 페이스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적용 누르시고 확인. 빨간색 빼기 표시 둘 다 있으면 둘 다 빌드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추가 새 항목. 자 세 번째 파일은 EX03이라고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얘 이름은 알파벳 하나 찍어 보도록 할까요? 알파벳 점 C. 자 기본 작업 해 놓을게요. 샵 include stdio.h int main return 0 그래서 빌드에서 오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빌드에서 오류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자,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문제를 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요거 하나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잠깐 한번 봐요. 되시면 1 남겨 주세요. 관우 씨 엄청 빨리 하네. 네.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치. 네네. 사소한 질문. 질문할 때 허락받지 마시고 하셔도 돼요. 솔루션 빌드할 때 저는 한계 최신 상태는 빌드를 이미 한 번 한 상태에서 두 번째 빌드했을 때부터 그렇게 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빌드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빌드가 돼서 그렇고요. 상관없어요. 네, 똑같아요. 네네. 처음에는 보통 그렇게 안 뜨고요. 두 번째부터 빌드할 때 그렇게 많이 뜰 거예요. 음.
웃겨. 나 혼자 중공부하고 있어. 그냥 빌드가 있나요? 그냥 빌드 없지 않나요?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만 있을 텐데. 그냥 여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따 놓은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컴파일하고 빌드 그 링킹 작업을 합쳐서 그냥 솔루션 빌드, 솔루션이라는 게 이 프로젝트라고 일단은 생각하셔도 돼요. 솔루션이라는 게 일단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거는 확장자가 인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확장자인데요. 아직은 우리가 요 프로젝트에 관련된 확장자나 뭐 이런 것들까지 막 그렇게 차차 이제 배울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확장자는 .c랑 .obj, .c 파일하고 오브젝트 파일 이렇게 두 개만 배웠고요. 나머지는 아직 다 다루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이름만 봐도 뭐 같아요? 프로젝트 같죠? 맞아요.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고요. 음. 음. 아 잘 되셨나요? 음.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아까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공유를 시작했는데 아까 녹화가 계속 잘 되고 있겠죠? 못 오신 분들 있는데? 녹화본 들으시는 분들 있는데 잘 되고 있겠죠? 아 잘 되길 바라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자 시작할게요. 그냥 해야겠다 일단. 일단 끝내고 제가 설정 좀 해 봐야겠다. 자 알파벳 점 C는요 속성에 가서 빌드에서 제외를 시켜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주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그래서 EX04라고 주시고요. 주석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작업 해 놓을게요. 샵 include stdio.h.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옆슬러시 n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는 말씀하셨지."라고 하고 "인생을 즐겨라."라는 앞뒤로 이렇게 말 인용표를 붙여 가지고 "인생을 즐겨라." 한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줄바꿈을 하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F7을 눌러서 실행을 해 보면요. 오류가 두 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떴을 때요. 오류가 난 부분으로 빠르게 가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코드가 100 줄이 되고 뭐 이렇게 200 줄이 되고 막 이랬을 때 오류가 난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시려면요. 오류가 난 이 빨간색 X 버튼에서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화살표가 오류가 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지금은 코드가 한 줄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오류가 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가 길어졌을 때 100 줄에서 딱 여기를 찾아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빨간 줄 그어지는 거 있죠.
줄 중에서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게 있고 초록 줄이 그어지는 게 있거든요. 빨간 줄이 그어지면 절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이 그어지면 여기 고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가로가 인생을 식별자표 없습니다. 여기가 인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유는 뭐냐면 프린트F는요. 큰 따옴표부터 큰 따옴표까지만을 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을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뒤에는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큰 따옴표는 출력하고 싶어. 그랬을 때 escape 시퀀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역슬러시 큰 따옴표를 쓰게 되면 이거는 출력하는 큰 따옴표입니다. 얘도요. 역슬러시 큰 따옴표를 쓰게 되면 얘도 출력하는 큰 따옴표가 되는 거고요. 얘는 프린트F의 문장이 끝인 큰 따옴표가 아니라 말 인용표, 그러니까 큰 따옴표 문장 앞에다 쓰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F7 쓰시고 실행을 해 보시면요. 요렇게 출력되는 문자열에 큰 따옴표가 넣어져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겠네.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요거 한번 출력해 보실래요?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음. 해 볼까요? 자, 프린트F라고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프린트F라고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 출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줄바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멍멍 앞에 말 인용표 쓰시고 싶으시면 역슬러시 요렇게 붙여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돌려 주시면 되고요. 빌드하고 실행하면 요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escape 시퀀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다가 설명을 쓰고 싶었어요. 뭐냐면 큰 따옴표 출력 시 역슬러시 큰 따옴표로 표기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싶다 그래서 멋대로 쓰실 수는 없겠죠. 얘는요. 여러분들이 설명문으로 쓰고 싶을 때는요. 슬러시라는 걸 쓰게 돼서 뒤에다 설명문을 쓰게 되면요. 얘는 주석이 됩니다. 이 주석은요. 컴파일러는 보지 못하고 우리만 볼 수 있는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설명문을 달 때 이렇게 주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 슬러시는요. 한 줄 주석입니다. 얘는요. 한 줄을 주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줄을 한번 주석으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줄을 주석으로 쓰실 때는 슬러시 별표와 별표 슬러시 사이로 써 주시면 되는데요. 요 슬러시 별표와 별표 슬러시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은 주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주석을 한번 써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escape 시퀀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확장 문자열 뭐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장 문자열은요. 무조건 뭐예요?
역슬러시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말하는데요. 자, 역슬러시에는요, 뭐를 말하게 되냐? 줄바꿈이고요. 그리고 역슬러시 T는 뭐를 배우게 되냐면 햅이고요. 그리고 우리 요거 3개 배웠죠, 오늘요. 역슬러시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다. 요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건 요렇게 3 개고요. 슬러시 별표와 별표 슬러시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은 주석, 그리고 슬러시 다음에 있는 모든 내용은 주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한 줄 주석은 슬러시 다음에 여러 줄 주석은 슬러시 별표와 별표 슬러시 사이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1의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 주석점 C도요, 오른쪽 버튼 속성 가서 빌드에서 제외를 예 눌러 주시고요.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두 번째 챕터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필터 챕터 02라고 주시고요. 이번에는 자료형과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필터예요. 새 필터. 새 필터, 자료형 변수 상수. 자, 오른쪽 추가 새 항목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챕터의 첫 번째 파일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서식 문자라는 것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문자점 C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요. 자, 무조건 메인 하나 있어야 되죠. include stdio.h int main return 0 해 주시고요. F7 눌러서 빌드에서 오류 없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제가요, 이제 PDF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제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 언어 코드로 한번 가 보실까요? 시 언어 코드로 가 보시면 저희 카페에 시 언어 코드로 가 보시면 등업 신청은 다 되셨겠죠? 시 언어 코드로 가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시언어의 개요라는 부분에서 오늘 배웠던 예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혹시요, 제가 두 번째 예제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딱 끊었어요. 다 못하셨어요. 그러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예제를 보고 따라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보시고 직접 그냥 코딩을 해보시는 꼭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설명은 교환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언어 교환에 가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시언어의 개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인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언어 교환해 보시면 제가 인제 두 번째 자료형 변수 상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인제 수업 시간에 PDF 파일이나 PPT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여기 안에서 여기 시언어 교환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깐요. 혹시 PPT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이 교환에서 가져다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C에 저장해 가지고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명 좀 드리다가 오늘 수업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늘 배울 거는요. 자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타입이 뭔지를 알아보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좀 설명을 드리다가 내일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실습은 내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형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료형을 보시면요. 자, 자료형을 보시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2 바이트다, 4 바이트다, 8 바이트다 이런 바이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트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비트라는 개념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컴퓨터는요. 0 아니면 1 만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공관이라는 컴퓨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진공관이라는 컴퓨터는 실제로 이렇게 전구처럼 생긴 진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진공관에 불이 켜지었으면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이 꺼졌으면 데이터가 없는 걸로 취급을 했대요. 그러면 컴퓨터를 만들려면 그 전구가 하나가 불이 켜지면 데이터가 있는 거고 하나가 불이 꺼지면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전구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간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진공관 컴퓨터는. 그랬을 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실제로 벌레가 많이 꼈다고 해요. 왜냐면 불이 켜져 있으니까 밤에는 벌레가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사실 벌레 때문에 실제 원하는 값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그라는 썰 중에 한 가지 썰이 뭐냐면 실제로 벌레가 들어와서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때 우리가 그때 버그라는 표현이 생겼다라는 썰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진공관이 불이 켜진 상태가 1 이고 꺼진 상태가 0 이거든요. 그런 상태를 지금의 컴퓨터에서는 어떤 단위로 취급을 하냐면 바로 이 비트라는 단위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트에는요. 불이 꺼진 상태의 0과 불이 켜진 상태의 1. 그러니까 컴퓨터는 0과 1의 상태만을 안다는 건 불이 꺼진 상태나 아니면 불이 켜진 상태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트가 하나가 있을 때 불이 꺼진 상태가 0 이고 불이 켜진 상태가 1 이죠. 1 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보는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트가 둘 이야. 그러면 둘 다 꺼진 상태가 있겠고 하나만 켜진 상태가 있겠고 둘 다 켜진 상태가 있겠죠? 그러면 비트가 두 개였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네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트가 세 개라면 불이 모두 다 꺼진 상태, 하나만 켜진 상태, 두 개가 켜진 상태, 세 개가 켜진 상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비트가 한 개의 비트가 0과 1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 비트로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n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2의 n승계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2의 3승계고 8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8 가지 정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8 가지 정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3 비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 0 아니면 1만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럼 0 아니면 1만 기억할 수 있다는 건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몇 분이 표현 못 한다는 거예요? 숫자뿐이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컴퓨터가 다루는 데이터는 수의 데이터만 다룰 수가 있고요. 문자 같은 거 다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조건 0과 1의 조합으로만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3 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보라는 건 8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건데 8 가지 정보라는 건 0 부터 7 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가 있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가중치를 주게 되는데요. 오른쪽의 첫 번째 가중치는 2의 0 승이고요. 두 번째는 2의 1 승이고 세 번째는 2의 2 승입니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 되고요.
2의 1승은 2가 되고 2의 2승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다 0일 때는요. 모든 가중치의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0이 됩니다. 그런데 001이라는 건 요 1이라는 가중치의 요 가중치가 1이죠. 그럼 1이야. 그럼 010은 요 자리의 가중치가 뭐죠? 2죠. 2가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가중치가 1이고 여기 있는 가중치가 2인데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고요.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1이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 1이었을 때 여기가 다 1이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7까지 표현을 가능하니까 다 0이었을 때 0이고 다 1이었을 때 7이라는 건 0부터 7까지 표현이 가능하니까 8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8을 표현하려면 비트 수가 하나가 늘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다음 비트 수의 가중치는 뭐가 될까요?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1, 2, 4, 8 이전 수에 2씩 늘어나시면 되거든요. 곱해서 늘어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의 합이 8이 7이죠. 그러면 이 다음 가중치는 8이 되는 거고 8, 1, 0, 0, 0이 뭐가 돼요? 8. 그쵸? 그럼 얘가 모두 다 1이 됐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 뭐가 되죠? 15가 되거든? 이 다음 가중치는 뭐가 될까요? 16이 되는 거야. 16을 표현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0부터 15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비트 수가 하나 더 늘어야 1이 되면서 000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6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중치는 뭘까? 32, 64, 128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는 거고요.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딱 뭐가 된다? 7까지. 그럼 0부터 9까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최소 몇 비트는 있어야 될까요? 4비트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3비트로는 0부터 7까지 뿐이 표현을 못하니까 만약에 9까지 표현하고 싶다면 몇 비트가 필요해요? 4비트가 필요하고 4비트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애가 다 1이면 1, 2, 4, 8 더하면 여기까지의 합은 뭐가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비트가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요. 그러면 이 8비트는 1바이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바이트는 가중치가 이전 수의 2씩 곱하는 값이니까 128이고요. 그 다음은 256이니까 여기까지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255가 됩니다. 자, 그럼 모두 다 1일 때 255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모두 다 0일 때 0이 되니까 0부터 255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1, 2, 4, 8, 32, 64죠. 64보다 작은 값이 다 더해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니 1, 2, 4, 8, 16, 32보다 작은 값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31이 되는 요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료형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바이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트라는 건 뭐냐면 8비트들이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데 그러면 2바이트는 몇 비트죠? 16승이죠. 그럼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수는 2의 16승이 되는 거고 얘가 65,536이 나오거든요. 얘를 반 딱 잘라서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표현 가능한 게 바로 뭐야? 2바이트로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약 3만 정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42억 정도, 약 42억 정도가 표현이 가능한데요. 반 딱 잘라서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표현 가능한 정보가 4바이트로 표현 가능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8바이트라는 건 2의 64승이죠. 엄청나게 뭐 큰 수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은요. 소트라는 애가 있고 인트라는 애가 있고 롱이라는 애가 있고 롱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앞으로 뭐만 사용할 거냐면 인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작은 숫자는 소트에다 저장해도 되고 롱도 가능한데 왜 인트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트 타입은 어떤 시스템이든 최적화된 타입입니다. 즉 시스템이 처리하기에 가장 편한 타입이 인트고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수를 표현을 할 때는 인트를 써 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메모리 아끼려고 소트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 안에 들어가는 작은 메모리 공간이 아주 작은 이거 임베디드 같은 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다 인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정수를 표현하는 자료형은 인트고 얘는 4 바이트로 절대값 21억 표현하는 애가 바로 정수형 자료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풀마 21억이 넘는 애, 21 마이너스 21억보다 작거나 플러스 21억보다 크다면 그때는 어디에 저장하시면 돼요? 롱롱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정수 자료형까지만 배우도록 할 건데요. 내일 실수랑 문자에 대해서 그리고 서식 문자에 대해서 배우고 그에 관련된 예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수까지 배우도록 할 건데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속도는 어때요? 맞으세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더 빨리? 아, 롱과 인트는요. 이게요. 얘가 크거나 같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옛날 32 비트 컴퓨터에서는 얘가 2 바이트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딱 4 바이트로 롱은 4 바이트로 딱 고정이 됐어요. 근데 인트는 시스템에 최적화된 자료형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서 2 바이트인 시스템도 있고 4 바이트인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뭐는 명확하냐면 롱은 인트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요구 조건이 뭐냐면 명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롱은 항상 인트보다 크든지 같든지 4 바이트로 같든지 아니면 인트가 더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는 사실 딱 4 바이트로 고정된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서 2 바이트인 것도 있고 4 바이트인 것도 있는데 그냥 대부분은 다 4 바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세서에 보시면 롱은 인트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최적화된 타입은 사실 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자, 자 그러면 일단은요. 오늘 첫 번째 과제를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는요. 과제 강요는 아니고요. 하지만 과제를 안 하시면 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시언어 과제 요걸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시언어 시작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설치는 우리 했죠? 설치 됐고요. 요거 하나 작성해서 가지고 코드만 복사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파일 업로드하지 마시고 코드 복사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어디에다 올려주시면 되냐면 과제물 제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글쓰기 해 갖고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제목 쓰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과제가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 오늘 과제가 이거였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스 코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 넣기 하셔서 요렇게 그냥 붙여 넣기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코드와 이 코드 중에서 얘가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코드 길어지는데 제가 과제 체크할 때 그냥 이렇게 한 100줄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제가 눈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스 코드 선택해 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코드 붙여 넣기 해 주시면요. 제가 한눈에 빠르게 과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해서 올려 주시면 되고요. 과제 만약에 못 하시잖아요. 못 하신 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궁금한 점을 과제랑 함께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분이 과제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코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 질문 경민 씨
이 질문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질문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방금 어디서 질문 있습니다 본 것 같은데 아 다른 건 아니고 네. 방금 같이 보신 코드 9시 같이 보신 코드 아 그냥 느낌. 이거 이렇게 대충 예. 네. 요령 없는 수작업 노가다. 맞아요. 예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찍어 주시면 돼요. 노가다예요. 자 오늘 첫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설정 좀 해 봐야지. 감사합니다.